꽃 중에 군자라 불리는 연꽃. 해마다 6월에서 7월이면 이 화중군자 가득 피어나는 곳이 있다.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들의 휴식처, 전주 덕진공원이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풍문들.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모르고 있던 덕진공원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 그 흔적을 쫓아가 본다. 전주 시민의 휴식처 덕진공원이죠. 그런데 덕진공원 하면 가장 상징적인 곳이 덕진연못이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은 덕진공원 하면 덕진연못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덕진연못, 후백제 견훤이 전주를 수도로 정하고 이 수도인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늪을 만들었는데 그 늪이 이렇게 못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보다도 더 유력한 설은 원래 이곳에 연못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방을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못이 만들어졌다는 설입니다. 전주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 덕진공원. 이곳에 언제부터 연못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전주의 옛 지도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금의 위치에 연못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마다 연못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지도에 보면 덕진 연못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전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덕진 연못을 한자로 표현한 덕진지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덕진제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방을 쌓아서 물을 가두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한다면 덕진제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김정우의 이어지도엔 연못 지자로 표기돼 있지만 다른 지도엔 모두 제방 제자로 표기돼 있는데, 제방으로 불린다는 건 자연적으로 호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못의 북쪽, 지금은 산책로가 들어선 이곳이 바로 물을 가두기 위해 쌓은 제방이다. 그렇다면 덕진 연못의 물은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일까? 전주의 옛 지도를 보면 건지산 자락에서 물줄기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덕진 연못은 물이 와서 머물렀다가 가는 정착지 같은 데입니다. 동쪽에서 내려오는 9군데의 물줄기가 있거든요. 그 물줄기는 기린봉에서 내려오는 명지골 물줄기라도 있습니다. 그 물줄기 9군데가 물이 모아져 가지고 그 물이 있는 조그마한 웅덩이입니다. 지금도 연못 한쪽엔 물이 흘러내려가는 수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수로를 통해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것만 봐도 당시 덕진공원 인근 지역이 물 부족을 겪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곳에 물을 가두는 제방을 쌓았을까? 그 이유는 풍수지리로 본 전주의 지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제방을 쌓은 이유는 건지산에서 시작된 어떤 산자락, 그 기운이 가련산 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도한 어떤 제방 쌓기였고요.
그 의도는 북쪽이 전체적으로 전주의 풍수가 북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북쪽의 공간을 막기 위한 어떤 시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지형은 남쪽이 막혀 있고 북쪽이 열려 있는 이른바 남패 북계 지형이다. 남쪽은 비교적 높은 산인 기린봉과 고덕산, 완산칠봉으로 막혀 있는 반면 북쪽은 야트막한 건지산과 가련산 외엔 특별한 산이 없어 열려 있는 형상인데 이런 지형은 풍수지리상 좋은 지형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신증 동국여지 승남은 전주의 지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련산은 부의 서쪽 심리에 있으며 건지산의 산세가 여기에 와서 끊어졌는데 사람들의 말이 이어져야 할 곳에서 끊어졌다 하여 가련이라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덕진지는 부의 북쪽 심리에 있다. 부의 지세는 서북방이 비어있어 전주의 기맥이 이쪽으로 세어버린다. 그러므로 서쪽으로는 가련산으로부터 동으로는 건지산까지 큰 둑을 쌓아 기운을 멈추게 하고 이름을 덕진이라 하였으니 그 둘레가 9,070석자이다. 이런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전주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북쪽엔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집을 짓잖아요. 북쪽이 추우니까. 근데 전주는 북쪽이 열어져 있어요. 그 바람이, 나쁜 바람이 북서풍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북쪽 쪽을 가름을 하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숲정이 쪽에다 나무를 좀 많이 심자. 그래서 숲정입니다. 그게. 나무를 많이 심자 그래서. 그 덕진 이쪽에다가는 가련산하고 건지산을 연결을 해서 뭘 만들어 보자. 그걸 일견 전주의 맥이 흐르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논리로.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모이고 관광지가 물이 타고 연못에다 그 꽃을 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창포도 심고 그 광경이 좋아지고 하니까 1차로 뚝을 올려요. 뚝을 올려가지고 사람이 댕길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공원화 시초입니다. 언제 덕진제가 쌓였는지는 알 수 없다. 언제부터 덕진연못으로 불렸는지 그 시작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덕진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하며 전주의 기운을 지켜주고 있다.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덕진연못. 보통 제방을 쌓아서 만들어진 저수지물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농업용수로 쓰는 게 대부분이지만 덕진연못은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연꽃 군락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덕진체련이라고 해서 전주 8경 중에 하나로 꼽혔었죠. 그래서 대개 6월이나 7월이 되면 연꽃이 장관을 이루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꽃잎 담은 바람 한 점이 길 솟는 속진을 내몰아 기린이며 남고며 모악이며 황방산을 정갈하게 말키면 하늘 언저리까지 환히 열린 호반에 비르르 비르르르 호반새가 어여삐 운다. 덕진공원에는 연꽃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들어오는 그 입구를 연지문이라고 하죠. 연화교 연화정, 그리고 바로 이곳
취향정입니다. 연꽃 향기에 흠뻑 취한다는 의미의 취향정.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정자는 오랜 동안의 철거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덕진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 취향정. 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이 철거 논쟁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취향정이 세워진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박기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체적인 공원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여산군수, 전주농공은행장,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던 박기순. 그는 미곡상을 운영해서 번 돈을 땅에 투자해 거부가 된다. 전라북도 일원에 약 300만 평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할 만큼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박기순은 2002년 국회가 발표한 친일파 708인,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모두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이다. 덕진연못이 공원의 형태로 개발되었던 것은 어쨌든 싫든 좋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알려진 박기순에 의해서 조성된 겁니다. 제방에 일주도로를 만들고 제방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취향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박기순에 의해서 기획된 거고요. 당시 박기순은 덕진공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9.25 임야였던 덕진공원 부지 약 7,700평을 3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설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1917년엔)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덕진공원 안에 취향정을 세운다. 취향정을 둘러보면 박기순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내부에 걸린 편액들은 박기순이 주최한 시회에서 창작된 시들로 대부분 박기순과 친분이 있던 친일 인사들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향정 앞에 놓인 비석은 박기순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100년) 동안 덕진 연못을 지켜온 취향정. 한때 친일의 잔재인 만큼 철거할 것인지 역사적 산물로 남겨야 할 것인지 존재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결론은 존속. 대신 박기순의 친일 행적을 담은 안내문을 설치한 것으로 논쟁은 일단락됐다. 근대 자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교육적 효과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일의 의미하고 상관없이 취향정을 중심으로 하는 덕진공원은 친일파가 개발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건 전주 시민의 것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되어버렸고요. 그 의미에서 굳이 친일파가 세웠다는 이유 하나로 취향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안내문을 지금 설치해서 교육적인 의미들은 부여하되 시민들의 근대적인 문화 자산은 그대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공원은 일제강점기 박기순에 의해 개발되면서부터 근대 공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볼 수 있는 덕진공원의 뼈대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1914년도에 전주하고 이리간
경전철이라는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중심 지역에 덕진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덕진공원 앞이 지금 덕진역입니다. 그 덕진역 옆에 바로 공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개발을 해야겠다. 거기다가 그 온천도 만들고 호텔도 있었습니다. 근데 호텔이라는 것이 있던 자리는 지금 그 현수교에 있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1960년도쯤 돼서 35산 사단장 관사로 하다가 그게 지금 다 없어져서 지금 다 정비가 돼서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공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거기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도민용 공원입니다. 전주 시민공원이 아니라. 전북대 구정문 앞 도로. 일제 강점기 시대 철로가 있던 자리다. 바로 이곳에서 전주 1위간 28km 구간을 오가는 경전철이 운행됐는데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된 건 물론 덕진공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 이후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덕진공원은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박기순에 의해서 개발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갔을 텐데요. 덕진역이 만들어지는 시기 이후에 전라선이 개통되는 시점, 그래도 1920년대 후반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갔을 것 같고요. 남녀노소가 즐겨 찾았던 덕진공원. 특히 무더운 여름이 되면 연꽃도 구경하고 수영도 즐길 수 있어 전북 도민들에겐 최고의 피서지였다. 덕진공원은 전국적으로도 이름 높은 명소였는데 당시 신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덕진지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고 연못에는 홍련이 만발하여 시인 묵객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는 완산팔경의 한 곳이다. 근년에는 연못에 시민의 유원지를 만들었으며 연못물은 99곡의 모든 물이 합한 정수라 하여 단오가절에는 부녀자들의 물놀이가 성행하는 곳이다. 8,000평에 가까운 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개인 정자를 짓고 덕진공원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했던 일제 강점기 전주 최대 부호 박기순. 무슨 이유에서인지 취향정을 지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 그는 취향정과 덕진공원을 전주읍에 기부한다. 전주 1등 부호 박기순 씨는 수천 원의 예산으로 덕진 집안의 취향정, 완산정의 청학루를 건축하여 1만 시민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는데 금년 4월 중에는 전주군 이동면 검암리 논 2138평과 청학루와 취향정을 1만 시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전주읍사무소에 기부하였다. 당시 기록은 취향정 앞에 서 있는 비석의 비문에도 새겨져 있다. 박기순의 갑작스러운 기부. 덕진공원은 이를 기점으로 또 한 번 커다란 변신을 하게 된다. 종합적인 운동장 성격을 띤 그런 규모의 운동장은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전주입니다. 덕진공원에서 전주 단오 풍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전 시민이 다 나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정답게 해방을 해서 한번 눈을 맞춰보는 날.